임자는 체제 강화를 어떻게 생각해? 뭐 지가 볼 땐 뭐 종합적으로다가 그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국가 전체가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이 뭐인가 이 나사가 좀 헛돌아가는 것 같고 뭐 한두 개씩 빠진 것 같습니다. 뭐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도 국회는 국회대로 시끄럽고 뭐 학생 데모는 그칠 줄을 모르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뭐 이게 모든 게 시원치 않다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말하는구나. 사실 7대 대통령 선거 이후 사회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선거가 근본적으로 부정이라는 성토를 했고 학생들은 긴급조치 해제를 목이 붓도록 외쳐댔습니다. 사법부에도 일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법부 사상 초유의 사법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삼권 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중대 사태라고까지 규정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위수령을 발동하고 무력 진압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듯이 강경책으로 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화당과 무소속 일부만 출석한 가운데 제4별관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어때? 뭐 강 장군은 생각이 다른가? 각하, 대통령의 임기가 있다는 것은 임기가 없을 경우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죄다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룰이 아니겠습니까? 임기는 정해진 대로 하시는 게 각하한테도 행복이 되실 겁니다. 그 강 장군은 나보고 그만두라는 얘기구만. 내가 벌려놓은 일은 마무리될 때까지 난 안 물러나. 박 대통령은 자신이 혁명으로 정권을 잡을 만큼 자신의 손으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독선적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연구하시오. 그러고 이 부장하고 김 실장 그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체제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연구하시오. 그러고 신 장관 법적인 문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좋은 법안을 검토해 보시오. 알겠습니다. 마침내 유신을 위한 대통령의 지령이 하달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정년 비서실장은 새로운 통치 방식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의 비슷한 경우를 찾아 즉시 보내주도록 각국의 우리 공관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법적 뒷받침을 하게 되는 법무부 팀도 이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종합청사 11층 한방에 통제구역이라는 표지를 붙여놓고 법제화를 총지휘한 신직수 법무장관은 기존의 헌법을 어떤 권력으로 변화를 줄 것인가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본 틀 속에서 권한 강화가 되겠습니까? 각국에서 보내온 헌법부터 완전히 비교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프랑스 더골 헌법 제16조에 보면 우리 제3공화국 헌법에는 없는 비상대권이 있는데 그 내용을 참고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뭔가? 비상대권을 선포할 때는 구체적으로 선포 요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비상대권을 선포해도 의회는 해산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아니, 그렇게 허약한 비상대권을 가지고 어떻게 통치력을 강화했다고 할 수가 있겠나? 그럼 국회 해산권을 주고 헌법 개정에 발의권도 주고 국민의 기본권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래야 되는 긴데 그거는 너무 파격적인 개정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해봐요. 연구를 좀 해봐. 엄청난 얘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드골 헌법의 제16조 비상대권이 유신 헌법에서는 긴급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이 드골 헌법을 유신 헌법의 긴급조치권하고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대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유신 헌법은 모든 권한을 제한 없이
대통령에게 백지 위임해주는 걸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장하고 신장관을 만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 지으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반세기 동안 막혔던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7개 항의 공동성명이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실로 북한의 엄청난 당 충격이었고 조직지도부장 김영중 온 나라를 합참의장은 흥분과 기대로 부풀게 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자주적인 평화 통일 원칙과 그러나 남북 이러한 조정의 충격 속에 대상, 유신 음모가 자주적인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리고 국민은 서울 평양 간 극소수였을 국정조사의 것입니다. 설치 운영 등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고 또 야당의 의사는 종신 총통제 개헌을 준비 중이다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한다는데. 전혀요. 그런 얘기는 대통령 선거 유세 때 후보가 전주 유세에서 그런 음모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이 부장, 나를 핫바지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어찌 총리 각하를 핫바지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단코바지 총리십니다. 그러고 국회가 있는데 왜 정보부나 청와대에서 헌법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명이 있으십니까? 개헌하겠어. 국회를 잘 좀 다독거려 줘야 되겠어. 각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헌정을 중단하고 더군다나 밀실에서 개헌 작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국민이 알았을 때 국민 저항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십니까? 미국에도 통보를 했어. 나는 개헌을 할 것이야. 그렇게 알고 두목이 국회를 맡아서 잘 좀 설득을 해줘야 되겠어. 이번엔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들 중에 그냥 깔아뭉개기로 하면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최고 아닙니까? 그건 나의 업무 철학이지요. 이번에 또 뭐가 그렇게 큰일 났습니까? 그냥 깔아뭉개죠 뭐. 유신이 무슨 뜻이지요? 예? 이 각하한테 들어갔더니 외교 사절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유신이 뭔지 어디서 발달한 건지 그 뜻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권 국가들한테 유신을 어떤 단어로 써야 할지 그것도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유신이라면 그 명치유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글쎄 나도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사실 유신을 선포하는 이날까지도 청와대 비서진들은 물론이고 외교 사절들한테 설명해야 할 외무부에서도 유신의 뜻을 놓고 난감해했습니다. 영어권 국가들에게는 유신을 어떤 단어로 설명해야 할지 갈팡질팡했던 것입니다. 똥줄 타네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비서관들 다 소집시켜 볼까요? 나왔다. 어디 뭡니까? 무슨 내용인데? 이 주서방, 구서방, 아니. 구주서방, 아니. 주수구방.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주수구방 김영유신.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글쎄요, 이 한문을 풀어봐야겠죠. 알 턱이 없었습니다. 유신은 맹자 시전에 나오는 단어로서 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국가지만 그 운명은 새롭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 개인은 조국 통일과 민족 중흥의 재단 위에 이미 모든 것을 바친 지 오래입니다. 오직 민주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조국 통일의 영광된 그날만을 기원하고 있으며 어째? 워싱턴의 훈령이라는 겁니다. 민주화는 하지 말래 돼.
내가 어떻게 하든 지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개헌안을 저지한 놈들이야. 불러서 항복을 받아. 왜 말이 없어? 각하, 윤길중 의원은 나이가 많습니다. 왜 그럼? 그리고 이기택 의원은 4.19 세대의 대표급입니다. 민주화로 간다는 마당에 4.19 세대의 대표를. 알았어, 빼. 그리고 이세규 의원은 장성 출신이고. 안 돼!